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많이 아프게 했는데 어제 한국 시장은 전형적인 글로벌 시장의 ATM기가 됐죠. 네, 우리 한국에서 먼저 돈 빼 나가는 모습, 외국인들이 대표적인 ATM기 역할을 했는데 오늘 다행히 미국이 올라주면서 오늘 한국 시장도 나름대로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봐야 될 거다. 반등은 가능하다. 트럼프 탁구가 시장에서 살짝 보이죠. 네. 지금 뭐 미네소타에서 두 명이 죽으면서 굉장히 도덕적 리스크에 지금 직면을 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믿었던 텍사스주에서 주지사하고 하원 의원 다 두 개 다 지고, 이러한 것들이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서 탁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주식시장을 죽이면 뭔가가 잘 안 되는 거죠. 주식시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시장은 하락하지만 바로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분위기였다. 이게 오늘 표현된 거죠. 또한 우리가 케빈 오씨의 정체성을 너무 두려워 말자. 과거에 제가 어제 보니까 굉장히 골 때리는 게 이 사람 미파적으로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찍는 데는 비둘기파적으로 찍었다는 거죠. 네. 뭐 전체를 따라가는 모습, 뭐 자기 목소리는 내지만 또 위에 리더의 모습으로 쫓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케빈 오씨가 지명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금리를 인하하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트럼프의 명령을 받고 자기가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향후에 케빈 오씨가 인터뷰라든지 뉴스 여러 가지 것에서 어떤 표현과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재단하지 말라. 이 사람이 뭔가 철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 동물인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따라서 당분간 변동성이 강한 박스권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박스권 장세의 대응책은 단타밖에 없죠. 네. 빨리 먹고 빨리 던지는 법. 빠지면 사고 오르면 바로 파는 단타. 자기만의 박스권을 너무 위아래를 너무 넓게 그리지 말고 좀 좁혀서 그려서 박스권 투자를 해라. 또한 자기가 가진 포트폴리오 중에서 단기 매매로 투자를 해야 될지 장기 매매로 투자를 해야 될지 구분을 해라.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자기의 목표, 이 종목을 샀을 때 나는 장기로 얼마를 보겠다, 단기로 얼마를 보겠다, 이러한 목표가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워야지 저에게 물어보시면 안 되죠. 네,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탁구, 케빈 오씨의 정체성을 두려워 말라. 변동성이 강한 장세와 박스권 장세가 전망이 된다. 자기 포트폴리오의 단기 매매와 장기 매매를 구분해서 전략을 가지고 가라. 이런 결론을 가지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미국은 다우는 플러스 1.18, 나스닥은 플러스 0.7, S&P 500은 플러스 0.68. 아주 뭐 크게 상승하다 막판에는 살짝 좀 덜어내는 모습은 나오지만 그래도 바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본 토대를 마련한 하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 증시 3대 지수 상승, 원자재 하락을 딛고 투심을 회복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 언급을 했죠. 둘이 이제 핵협상에 대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오펙 플러스가 추가 증산을 동결하고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오펙 플러스가 추가 증산에 대해서는 동결을 하고, 그렇지만 국제유가가 이란에 더 크게 반응한 모습. 미국 1월 ISM 제조 PMI가 52.6, 약간 선행지수죠. 1년 만에 확장으로 전환했다. 이번 주말에 미국 1월 고용보고서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노동통계국에 뭔가 정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핵심 광물 비축에서 12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죠. 중국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목표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디즈니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분기 매출 259.8억 달러, 예상을 상회해도 주가는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6% 가까이 하락하던데 오늘 디즈니는 현재 5.2%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디즈니가 하락한 이유는 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오히려 9% 감소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컨텐츠 제작 비용이 급증하고 스포츠 중계권료가 부담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불투명한 단기 가이던스를 준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시작에서 좀 부정적으로 반응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케빈 오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시장에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가장 친한 사람이 드렁큰 밀러라는 사람이죠. 네, 미국 헤지펀드의 대가인데 드렁큰 밀러, 케빈 오시, 베센트 이렇게 셋이 아주 친한 것 같아요. 베센트 장관과 드렁큰 밀러가 또 친한 사이죠. 네, 1991년부터 2000년 매크로 투자 훈련을 드렁큰 밀러에게 받았다. 드렁큰 밀러는 인생의 멘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또 케빈 오시는 드렁큰 밀러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파트너로 재직하고 있다. 드렁큰 밀러 회사에서 케빈 오시 연중의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드렁큰 밀러가 아마 베센트한테 추천을 한 것 같아요. 기준금리는 내리면서 고성장, 연준자산으로 축소로 인플레이션 잡기, 고성장 저물가.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명목금리는 두들겨 잡고 실질적으로는 돈을 조이는 이 전략. 그럼 단기금리는 내려갈 수 있는데 장기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좀 의문점이 있지만, 일단 드렁큰 밀러, 케빈 오시, 베센트가 서로 친하다. 예, 드렁큰 밀러, 케빈 오시는 영구적 매파가 아니다. 인플레 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인물이다. AI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드렁켄 밀러가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느냐, 이분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포트폴리오를 까보이는데 한번 봅시다. 이 드렁켄 밀러는 연평균 20%로 무손실 투자의 대가라는 거죠. 워렌 버핏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보여주는 그러한 투자 대가인데, 이분이 가진 종목을 보면 나테라, 인스메드, 테바, 이게 전부 다 이제 제약바이오지 않습니까? 유전자 분석, 희귀질환, 복제약, TSMC, 우드월즈, 산업재 항공엔진, 쿠팡, 메리카도, 이커머스, 네. 메리카도는 라틴 아메리카의 가장 큰, 우리나라 같은 이마트 같은 것이죠. 네. 다음 도큐사인, 전자서명, 베로나 파마, 헬스케어, 이머징 ETF, 금융 쪽을 가지고 있고, 아마존 이커머스를 상당히 이커머스, 다음에 제약바이오, 반도체 고루고루 가지고 있는 드렁큰 밀레 매매 요약을 보면 포트 상위권 기준으로 헬스케어, 바이오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아마존, 메타, 알파벳도 신규 편입을 하고, 쿠팡, 메리카도 등 신흥국 이커머스를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를 하고 있고, 이머징 ETF도 신규 대량 매수를 하는 그러한 모습. 상당히 이머징도 좋게 보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향후에 미국 시장에서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4분기에 자기 포트폴리오를 한번 까보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분기인데 이건 이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월에 주도를 했던 주도주가 상반기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건 이제 우리 과거에서 많이 봤죠. 네, 1월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상반기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 샌디스크, 모더나, 시게이트,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램서치, 로키트만튼, 번기, 슐럼버그, 인텔. 지금도 오늘도 샌디스크 13, 14% 오르는 거죠. 네. 마이크론 오늘 5% 넘게 오르고, 웨스턴 디지털, 램서치 모두 반도체 메모리, 메모리 쪽, 방산, 원자재, 에너지. 이렇게 보면 지정학 관련주, 약달러 이슈, 네, 방산, 원자재, 에너지.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이온은 항상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점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좋지 않았다. 네, 이 점. 오늘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0.76 강세로 살짝 돌아섰네요. 달러는 강세. 아무래도 케빈 올시가 매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 원달러는 2.82원 약세 1453원까지 올랐네요. 엔달러도 0.98% 약세. 다카이치가 뭐 엔화 약세에 대해서 용인을 하는 것처럼 발언을 했죠. 네, 이런 관세 전쟁에서 엔화 약세가 자기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다카이치가 이야기를 하면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WTI는 4.91% 하락하면서 62달러. 금도 마이너스 1.6 살짝 하락인데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네요. 시장을 아주 괴롭히던 은은 0.79% 소폭 상승. 그러나 아주 강하게 반등을 아직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안정을 찾았다 정도 이제. 네. 미 국채 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이는 2년짜리 3.568, 4bp 상승,
10년짜리 4.280 3.6bp 상승, 3.568 4.2 4bp씩 상승.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케빈 워시는 분명히 트럼프의 명령을 받고 금리 인하에 대한 승명을 받았죠. 네, 인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그러는 농담도 하던데. 알파벳 1.67. 네, 2월 4일 날 실적 발표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시간은 2월 5일 새벽인데 6시 반인데 네, 사서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아주 좋을 것 같고 가이던스도 아주 좋게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장 안전한 올해 투자처는 알파벳이다. 강력 매수 추천하죠. 테슬라 마이너스 1.14, 엔비디아 0.62. 엔비디아는 상당히 오픈 AI와 관계가 좀 틀어진 것 같아요.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오픈 AI와 관계가 좀 틀어진 것 같은 느낌. 오라클은 장 초반에는 4%씩 오르다가 다 토해내는 모습인데 그나마 플러스인 것은 채권을 발행했죠. 근데 등급이 떨어질 거로 예상을 했는데 무디스와 S&P가 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모습. 해소, 불확실성 해소 이런 것들이 주가를 그나마 좀 플러스로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버텨야 되죠. 방법은 없습니다. 네, 브로드컴 0.65% 상승, 팔란티아 1.48 실적이 잘 나왔다고 그러네요. 148달러. 그러나 시장은 1.48%밖에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 박살났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죠. 네, 소프트 기업은 좀 조심하자. 네, 애플은 2.93, 중국부터 시작해서 애플의 신제품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도 4.79% 상승, 인텔 5.98. 전체적으로 반도체 주식은 이건 전부 다 지금 누구 덕택이냐? 젠슨왕이 반도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죠. 뭘 해도 반도체 부족하다. TSMC는 올해 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2배 가까이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도체, TSMC 모두에게 호재의 발언을 젠슨왕이 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반도체주들이 추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상승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TSMC 3.6, 젠슨왕의 발언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긍정적 영향을. 샌디스크도 14%, 15%까지 상승하는 모습. 와, 저 이거 팔았는데 다시 살까 고민인데 일단 $1,000까지는 봐야 되지 않는가. 멈추지 않는 샌디스크. 일라이닐리 0.58, 너버러디스크 0.87, 비트코인 1.5. 비트코인은 이제 마탱가리 같다. 그렇죠? 7만이 깨지면 5만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 금리 상승이 쥐약이다. 레버리지를 해서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매력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더. 네. 스트레스인가요? 네. 그 회사가 이제 비트코인을 주로 많이 담는 회사인데 기본 그 매수가격이 75,000달러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75,000달러 이하로 가면은 매도가 많이 나올 것이다. 손절 물량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좀 맥을 못 추는 모습. 이더는 0.6% 상승. 근데 오늘 원전이 박살난 뉴스케어 4.18, 오클로이 6.38 이렇게 원전주가 박살날 이유는 관련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고금리 상황에서 건설 비용 증가와 규제 허들로 인한 비용 부담이 부각되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다. 엠페이지 에너지를 봐도 그렇고, SMR 기업들의 조정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재개 및 지정학적 프리미엄 해소 등으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케빈 워시의 금리 상승이 결정타를 준 거죠. 비용 증가와 고금리 상황에서는 뭔가를 빌려서 온전을 지어야 될 기업들에게는 아주 큰 타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코이버도 3.07% 하락, 아이온큐 3.56, 리게티 3.47, 양자, 원전 이런 꿈으로 가는 애들 다 박살이네요. 오늘 특히 이제 뭐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우주 항공주들이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로켓랩도 6% 넘게 하락. 로켓랩이 하락하는 것은 차세대 로켓 뉴트론 시험 중 탱크가 파열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그래서 좀 개발 일정이 지연 가능성, 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인 실현 및 고평가,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익은 안 나는데 주가만 오르는 모습. 또 시장에서는 금리 상황과 맞물려 실제 이익 대비 주가가 너무 높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2월 26일 예정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수익을 확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 미 의회에서 예산 삭감 우려, 정치적 리스크, 미 한국우주 나사의 화성 샘플 기한 미션 등의 로켓 내비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미국 의회에서는 우주 관련 예산 삭감 논의가 나오면서 수주기담이 일부 꺾인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기술적 불확실성과 단기 급등 후 차익 실현 매물이 겹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네, 사이더스 스페이스도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좀 충격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견뎌야죠. 다시 상승하면 본전에 빠져나오자. 네, 플래닛 랩스도 7.47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인데 혹시 이제 이게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모습인데 장기로 견디셔야죠. 방법은 없습니다. 네, 수급을 한번 봅시다. 어제 한국 주식시장이 개인이 4조 5천억을 샀는데 외국인이 2.5조를 팔고 금융투자가 2.1조를 팔았다. 네, 일단은 금융투자에서 트리거들이 많이 나왔죠. 금융투자들이 많이 팔았다. 코스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은 샀는데 금융투자가 팔았다는 것은 금융투자 쪽에서 좀 해지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ETF, ETF 해지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선물은 외국인은 7천억 팔고 금융투자는 1조 8천억을 사고 네,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보였는데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할 거라는 예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증시 다금도량은 100조를 일단 넘어서 103조, 고객탁금 신용은 29조. 어마어마한 돈이 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장만 다시 돌아선다면 이 돈이 ETF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100%죠. 뭘 사야 되느냐? 어제 같은 날 살만한 종목 사실 거의 없죠. 네. 근데 눈에 들어온 종목이 APR. 시총이 10.2조이고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194% 증가한 1167억 원, 매출은 94% 증가한 4733억, 실적이 좀 좋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어제 같은 아사르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토모큐브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아사라장에 6,424억 매출에 일단 박영근 대표가 굉장히 똑똑하죠. 박영근 대표. 우리 짤을 저희 카페에서는 다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토론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주 뭐 눈에서 광채가 나옵니다. 네, 가시대 교수님이시죠. 토모큐브의 IVF 체외 수정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 솔루션은 난임 치료의 핵심인 가장 건강한 배아와 정자를 선별하는 기술에 동사의 홀로토모그래픽 HT를 결합한 차세대 의료 기술이 쓰일 것이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2명까지 시험관 4번까지인가 해주는데 이제 이게 돈이 좀 아끼려면 이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건강한 배아와 난자와 정자를 구별을 해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우리 엄마들을 좀 고통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어서 국가가 좀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오른 다음에 옆으로 쉬고 오른 다음에 옆으로 쉬고 다음에 오르겠죠. 네,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좀 하자. 네, 올해 일조 한번 찍어봅시다. 6,400원인데 제가 이거 열심히 미는데 잘 안 가가지고 포모 많이 왔는데 계속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래 들은 건 에코프로인데 이제 시총 1위로 올라왔죠. 이게 며칠 전에 그래프인데 에코프로가 시총 1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1위는 계속 살 수밖에 없다. ETF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에코프로 지속 추천합니다. 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오늘 결론 뭐 별거 없습니다. 케빈 홀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봐야 된다. 과거에 매파이든 비둘기파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에게 너는 비둘기야 라는 특명을 받고 색깔을 바꿔서 나왔다는 거죠.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목선을 대변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네, 핵심이다. 따라서 오늘은 너무 시류에 강하게 흔들리기보다는 지금은 막대한 대기 자금이 D를 받치고 있어서 큰 하락의 충격보단 하락 시 반등에 방점을 둔 박스권 매매를 강력 추천한다. 반도체, 서부장, 코스닥 150 ETF 이런 종목들을 여전히 들고 가야 된다. 특별한 개별 종목은 보이지 않을 때는 ETF를 이용해서 시장 전체를 사는 전략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여서 ETF 전략을 또 강력히 한번 새로운 대안으로 추천을 해보는 거죠. 네, 즐거운 화요일을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이 변동성이 심하고 머리가 복잡할 땐 저희 같은 약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위 친구분들에게 제 카페 좀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네, 날이 어제는 좀 푸근했는데 또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추워진다고 그러네요. 네, 사만사원 교이 나타나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강한 반등, 장 초반에 팍 올라가는 쫓아가시면 안 되죠. 네, 장에 빠져서 이렇게 내려오면 쫓아가시지.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의해라. 윗꼬리를 좀 주의해라. 장 초반 것들 많이 잃을 확률이 있으니까 천천히 해라. 이런 또 조언도 해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